마우이 섬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상점 대부분도 전소돼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살해 위협하던 70대 남성이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과 대치 중 사살됐습니다. 남성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로 밝혀졌습니다. 올 상반기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기상재난으로 세계 보험사들이 전례 없는 손실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망명 신청자 보호소 내에서 3살 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맨해튼의 인구는 팬데믹 이전 대비 크게 감소했지만 사무실 공실률은 여전히 높고 7월 아파트 평균 임대료도 최고치를 또 한 번 갈아치웠습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가 개최한 2023 북미 동부 통합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이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주말 운행을 늘려 승객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정원입니다. 하와이 마우 섬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해 주민과 관광객 수천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여름 휴가 시즌 방학 등과 맞물려 관광객이 몰린 가운데 발생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와이 주정부는 성명에서 마우이 섬 쿨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서쪽 지역으로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며 하와이 제도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관광객들은 마우이 섬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3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와이 일대를 뒤덮은 허리케인 도라의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 등이 합해 진화와 구조의 차질을 빚고 있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마우이 섬 내 호텔 밀집 지역인 라하이나를 중심으로 쿨라, 키헤이 등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마우이 섬에서도 허브 지역으로 꼽히는 라하이나의 경우 하와이 왕국의 최초 수도로 관광객이 가장 몰리는 프론트 스트리트에 상점과 갤러리, 식당 등 대부분이 전소됐습니다. 한인 여행사에 따르면 프론트 스트리트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상점이 8곳 정도 되는데 대부분 불에 타 전기가 완전히 끊긴 상태고 라하이나 지역은 출입이 통제된 상황이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관광객과 주민들은 각 지역 대피소에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우이 지역 카올루이 공항에는 섬을 떠나려는 관광객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렸으며 주유소 등이 폐쇄돼 자동차 운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마우이 한인에 따르면 현재 마우이 섬에 사는 한인들은 8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대부분 관광산업 또는 자영업 종사자들입니다. 현재 마우이 지역 한인들은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피해 상황과 대피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인 단체 및 기관들과 협력해 피해 현황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호놀룰루 총영사관 정인석 영사는 현재 24시간 긴급 연락 전화를 가동했고 대피 정보, 교통 통제 현황 등을 영사관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마우이 순복음교회 측과 함께 임시 대피소를 마련해 피해 한인들을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마우이 섬은 허리케인 도라의 영향으로 불길이 강풍과 함께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호놀룰루 기상청은 하와이 제도 전체에 강풍 경보를 내리는가 하면 마우이 카운티 정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도로 통제 및 학교 폐쇄 조치 등을 내렸습니다. 마우이 섬은 연간 29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휴양지로 지난해 관광 수입으로만 약 57억 달러를 벌어들일 정도로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유타주 솔릭시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세하기 몇 시간 전 대통령 살해 위협을 하던 70대 남성이 연방수사국 요원들과 대치 중 사살됐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남부의 프로보시에서 FBI 요원들이 크레이그 로버트슨의 자택을 급습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중 로버트슨을 사살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로버트슨은 당시 총기를 들고 FBI와 대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 지방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프로보에 거주하는 남성이 유타주 이외 지역을 겨냥한 협박 사건과 대통령에 대한 위협, 연방 사법 당국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 한두 명을 암살할 때가 됐다며 우선 조와 카말라부터라고 써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또 정부 고위층을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끈 엘빈 브래그 맨하탄 지방검찰청장, 메리 갤런드 법무장관 등에 대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로버트슨은 지난 7일 바이든 대통령이 9일 유타주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M24 적용용 라이플에 먼지를 털고 있다라며 암살 계획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FBI는 이와 같은 글은 그가 바이든 대통령을 암살할 구체적인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슨은 SNS에 자신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공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그의 이웃들은 그가 70대의 병약한 노인으로 대통령 암살을 할 인물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이웃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위협적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기상 변화 등의 재난으로 세계 보험사들이 큰 손실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미국 내에서만 발생한 폭풍 후 피해가 전례 없는 규모로 커지면서 무려 340억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전상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재보험사 중 하나인 스위스 아리는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우박과 번개, 폭우와 강풍을 몰고 온 대류성 폭풍의 피해액이 전 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약 500억 달러의 70%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을 강타한 태풍 가운데 10억 달러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돼야 하는 경우만 10건인데 이는 최근 수십 년간의 평균치의 거의 2배라고 스위스 알리는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중 태풍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텍사스주로 6월 텍사스를 강타한 몇 개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며 피해액을 약 84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스위스 알리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롬 장 헤켈리는 기후변화의 영향은 이미 폭염과 가뭄, 홍수, 극한 호우 등 각종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후변화의 영향 외에도 해안과 강가 토지 이용과 도심 확장으로 인한 자연 파괴 등도 자연재해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들어서도 미국과 중국 북서부, 유럽 남부의 폭염이 계속되고 그리스 섬 지역과 이탈리아, 알제리 등지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등 기상이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예외적이라기보다 일상적으로 여겨지는 극심한 태풍이 앞으로 더 강해지고 더 큰 피해를 유발할 것이며 앞으로 닥칠 기상이변으로 인한 물리적, 재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태세를 즉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뉴욕시가 몰려드는 망명 신청자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망명 신청자 보호 쉘터로 사용되는 호텔 안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 같은 성폭행 사건이 3세 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 남성이 보호 지원을 받는 호텔 내에서 3세 아이가 보는 앞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망명 신청자인 베네수엘라 출신의 26세 용의자 지저스 구스만 버뮤데즈는 뉴욕시 행정부가 지원하는 숙소인 버팔로 칙토아가 호텔에 머물고 있었으며 사건은 호텔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존 플린 이리 카운티 지방검사는 사회복지사가 해당 사건을 보고했으며 칙토아가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피해 여성과 구즈만 버뮤데즈는 서로 아는 사이였지만 이들의 관계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부분은 강간 사건이 발생한 당시 호텔방에 있던 3세 유아가 범행 장면을 모두 목격함에 따라 용의자에게 강간 및 불법 구금, 아동복지 위반 혐의로 최대 2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망명 신청자들의 숙박 비용으로 25,500가구에 하루 평균 383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로 뉴욕시는 매일 이들의 숙박 비용으로 980만 달러, 월 3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지난 봄 이후 현재까지 약 9만 명의 망명 신청자가 뉴욕시로 유입됐으며 재정도 공간도 부족한 현실을 호소하며 뉴욕시로 오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망명 신청자 보호소 내 성폭행을 저지른 구즈만 버뮤데즈는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이며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5년형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지난 7월 맨하튼 아파트 평균 임대료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사무실 공실률은 여전히 높고 팬데믹 이전 대비 인구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아파트 임대 물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맨해튼의 인구는 팬데믹 이후 급감했지만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되려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감정 및 리서치 회사인 밀러 사무엘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맨해튼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는 5,588달러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5개월간 맨해튼의 아파트는 무려 4번의 최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지난달 맨해튼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30%가 급등했습니다. 인구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6월 대비 2022년 6월 맨해튼 인구는 2년 만에 약 4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맨해튼 직장인들의 원격 근무가 늘어나면서 사무실 공실률이 여전히 5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손실과 사무실 공실률에 비해 맨해튼 아파트의 가격은 떨어질 줄 모르고 있다며 이는 예상 시나리오와 반대 움직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이 집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오른 임대료를 고스란히 지불하며 머물고 있는 상황으로 매물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9월 학기를 앞두고 8월 렌트비가 또 올라 현재 아파트 평균 임대료의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임대료가 비싼 고급 아파트일수록 가격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맨해튼 스튜디오 아파트 임대료가 19% 증가한 반면 3베드룸 아파트는 36%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아파트 렌트비 고공행진이 몇 달간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가 21세기 한 민족의 경제 영토를 넓힐 경제인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한 2023 북미 동부 통합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이 지난 4일 뉴욕 콜럼비아대에서 시작돼 성공리에 끝마쳤습니다. 강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드옥타 뉴욕 지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보스턴, 시카고, 애틀랜타를 비롯해 캐나다 토론토와 몬트리올 등 13개의 월드옥타 지회 소속 차세대 110명이 참가했습니다. 월드옥타의 차세대 무역스쿨은 세계에서 활동하는 젊은 한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매년 현지에서 진행하는 경제 리더 교육 사업으로 한민족 경제사관생도 10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1세기 한민족 경제사관학교라고 불리며 2003년 9월 뉴욕에서 처음 개최돼 20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고 그간 배출된 인원은 3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사업에 활용하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교육생들은 2박 3일간 합숙하며 특강과 조별과제, 회원 간 네트워크,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행사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조별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창업 아이템에 관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정학 지회장은 지난 4일 컬럼비아대 패컬티하우스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무역 실무를 배우고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를 살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준비가 안 됐거나 아이디어가 없다는 등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성공할 수 있고 창업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희환 주 뉴욕 총영사는 권영희 상무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차세대 무역스쿨은 동포사회의 주역이 될 경제 리더, 북미시장 개척의 주역이 될 차세대 무역인재를 양성하는 월드옥타의 중요한 사업이라며 성공한 기업가가 돼 고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교육 프랜차이즈 기업 로보싱크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 데니 박은 창업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또 헤로니모, 초선 등 한인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 재미교포, 변호사 출신 전우석 감독은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주말 전철 운행을 늘려 승객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평균 8분이었던 대기 시간이 6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여름철 무더위에 승객들이 지치지 않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1라인과 6라인의 주말 배차 간격 대기 시간을 8분에서 6분으로 단축시키는 등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TA에 따르면 뉴욕시 지하철 라인 1은 주말 하루 평균 28만 5천 명을 수송하고 있으며 라인 6의 경우 하루 평균 27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노 리버 회장은 뉴욕 주정부가 3,5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한 뒤 더 많은 서비스를 승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MTA 자체 설문조사 결과 승객들이 지하철 이용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긴 대기 시간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MTA는 승객이 많은 주말만이라도 운행을 늘려 배차 간격을 줄인다는 입장입니다. MTA는 지난달에도 G라인, J라인, M라인의 주말 배차 간격을 현 11분에서 8분으로 단축시켜 서비스 확대를 시행했습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8월 20일부터 대중교통의 승차 기본요금이 기존 2.75달러에서 2.9달러로 5.5%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7일 탑승권의 경우 기존 33달러에서 34달러로 30일 한 달 탑승권은 기존 127달러에서 132달러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한편 옴니 이용자 우대 혜택도 오는 20일부터 확대되며 매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일주일 내 12회 탑승 시 13회 탑승부터는 해당 주간 일요일까지 무료 탑승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꼭 월요일을 기점으로 하지 않아도 주중 아무 날부터 12회 이상 탑승하면 13회부터는 일요일 주말까지 무료 탑승이 가능하도록 옴니 이용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코로나19 변종의 전염성이 이전 버전보다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2일 보고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전주에 비해 55%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주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입원 사례는 한 주 평균 약 100건이었던 것에 비해 7일과 8일 보고된 입원 사례는 각각 315건과 20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EG5 바이러스 감염이 최근 2주 동안 가장 우세했던 반면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FL151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최신 변종 바이러스는 발열, 인후통, 재채기, 기침 등 이전 바이러스 버전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차량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부음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이 법은 50피트 거리에서 명백하게 들릴 정도로 크게 음악을 트는 모든 차량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첫 위반 시 250달러에서 500달러, 2회 500달러에서 750달러, 3회 위반 때부터는 적발 때마다 750달러에서 1000달러 벌금과 벌점 2점이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지난 수년 동안 뉴저지 주민들은 붐카로 인한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뉴저지 주요 한인 밀집타운들에서 중범죄가 늘고 교통법규 위반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포틀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총 564건의 기소 가능한 중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 늘어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리치필드와 레오니아, 에지워터, 클립사이드 파크 등 주요 한인 밀집 타운들에게 중범죄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팰리세이드 파크의 경우 중범죄가 102건으로 기록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 감소했습니다. 차량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은 리치필드의 경우 티켓 발부가 7,43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3%나 증가했습니다. 포틀리는 17,06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6% 늘었습니다.
올 들어 영주권 문호 후퇴와 정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2-2023 회계년도의 마지막 달 문호는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 등 직계 가족에게 발급하는 이 A순위 비자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오픈 상태에서 2023년 9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 2B순위, 3순위, 4순위 등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 이민에서는 2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8월 문호에 이어 소폭 진전했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기존 2022년 4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3개월 진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